전문가를 지향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명리서 비전적 선수. 라타로 TV에서는 2,900개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비전적 선수를 기본서로 해서 2,900개의 영상과 함께 최고의 명리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에는 재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꼭 유튜브에서 예습 영상 8편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21세기 주역점이라고 엔터 하시면 예습 영상 8편, 주역점 보는 사례 28편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1시간 이내에 최고의 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상관, 경관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0여 시간 전에 우리나라에서 전 정권에서 최고의 직위를 누렸던 여자 정치인의 한 분, 여자분의 남편이 차 안에서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설명을 드리면서 묘유충에다가 상관, 경관이 바로 와서, 원래 갑진년이 와서 바로 상관, 경관이 되어서 자살할 수밖에 없었다. 허망하게 남편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상관, 경관의 기본적인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파워포인트에서는 일주가 을류, 월주가 병신입니다. 나머지 4자가 있지만 8자 중에서 4자만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을목입니다. 일간 을목인지는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일간 을목 옆에, 이게 지금 옆에 월간에 있는 것이 병화가 상관. 식상 중에서 음양, 오행이 다른 것이 바로 상관입니다.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것이 지지신금. 일간 을목에서 입장에서 보면 정관입니다. 일간 을에게는 곡히 을유라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일간 을만 보고도 월주에 병신이 놓여 있으면 상관, 경관이 됩니다. 자, 원국에서 짜여져 있는 것은 늘상 상관, 경관이 생겨가지고 발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사주가 흔들릴 때 상관, 경관이 발현된다. 이걸 발현이라고 합니다. 한자를 조금 빨리 썼습니다. 발동되어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월주가 병신, 일주가 을유인데 행운으로, 이것은 대운이든 세운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세운의 경우가 많습니다만 행운으로 묘목이 을묘 혹은 정묘 이런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묘목이 행운으로 오는 경우에는 바로 일지와 묘유충을 하게 됩니다. 묘유충을 하게 되면 이 사주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서 사주 안에 들어있던 상관이 정관을 쳐버리는, 병화가 신금을 쳐버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병신, 을묘가 이렇게 있을 때, 묘고 오지 않을 때는 신금, 유금이 둘이나 되기 때문에
이 상관인 월간 병화가 함부로 설치지를 못합니다. 못하는데 묘유충이 되어서 묘가 힘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금극목이란 것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묘가 유와 부딪히면 유도 상처를 입는다. 피상당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힘이 없어진 상태가 되면 유금과 신금에 눌려있던 병화가 을목의 힘을 받아서 신금을 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충이 오면서 상관경관이 발동되면 이혼하거나 죽거나 사업이 파산하거나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는 오른쪽에 있는 이명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식의 경우는 원래 명식에는 일주에, 이 일주에 을류가 있습니다만 이 을류가 월주에 있어도 비슷한 형태를 띈다 하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곡히 일주에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비전적 천수가 일주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뭐 일주에 있든 월주에 있든 간에 행운으로 병신, 세운이 올 때 특히 제일 강한 것이 세운입니다. 연운, 세운, 신수 등으로 표현합니다. 와서 을류 옆에 을류에게 병신이라는 행운이 와서 바로 상관경관이 일어나면서 탈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도 바로 부도가 나거나 이혼 직전에 가거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여기는 상관경관만 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을류가 있는 이 명식 8자 자체가 튼튼하면 이혼을 하지 않거나 파산하지 않거나 자살하지 않거나 지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왼쪽에처럼 상관경군이 짜있는데 충이 오고 거기다가 상관경군이 발동하면 화재 나고 사람 죽는 모습이 나타나기 쉽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라타로 TV에서는 서점에서 반품된 비전적 천수를 65,000원에 특매하고 있습니다. 반품된 책이지만 깨끗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실전적 천수도 있습니다만 표지에 약간의 흠이 있는 점은 양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전적 천수는 실전적 천수는 책이 10권 미만입니다. 비전적 천수는 몇십 권의 책이 반품되었지만 깨끗한 책을 준비하고 있으니 빠른 시간에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적 천수 책 한 권 가지시고 2,900개가 넘는 라타로 영상 유튜브에서 공부를 하셔서 전문가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상관경관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을류가 일주에 있고 좌측에 있는 명식은, 이 좌측에 있는 명식은 경호가 월주에 있습니다. 이게 바뀌어서 경호가 일주에 있고 을류가 월주에 있어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을류 공부한다고 해서 일주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시주에 있을 수도 있고 경호가 일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을류가 일주에 있으면 일간이 을목이니까 경검은 정관이 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오화는 평관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보통 상관경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관, 일간이 상관과 이게 죄송합니다. 여기 이게 평관의 경우 식신이 됩니다. 이게 잘못 썼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것도 식신이 됩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 이런 오류가 나옵니다만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하면서 중간에 잘못된 거, 편집된 거 찾아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경호가 일주에 있고 을류가 월주에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가 경호가 있고 을류가 행운으로 온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일간의 을류니까 을류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의 정관이, 자, 여기 바뀌는 것은 이야기는 제가 표현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을류가 시주에 있고 정관이 일주에 있어도 상관이 없고 월주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 바뀌어도 상관없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분명한 것은 이럴 때 정관과 식신이 되기는 해야 합니다. 자, 이 정관이, 자, 이제 일주가 을류에 있다고만 생각하고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간에 있는 것은 정관 경금이요, 월지에 있는 것은 오화 식신입니다. 그런데 상관 경관이라고 하면 상관과 정관이 일간 옆에 있는 상관과 정관이 같이 있어야 상관 경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행운으로 오는 것도 역시 문제가 그렇게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음체 양용, 양체 음용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원래 월지에 있는 오화는 양화였습니다. 그런데 양체인데 음으로 쓰다 보니 식신이 된 것이 실질적으로는 상관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좌오묘유가 아닙니다. 제가 자와 오와 사와 해는, 자와 오와 사와 해는 취지 이야기입니다. 사와 해는 바로 양체 음용, 음체 양용으로 쓰기 때문에 명식에서 식신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의 역할을 하고 상관경관으로 취급한다, 간주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명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관이 되고 식신이 되면 이게 바뀌더라도 정관이 되고 식신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아까 제가 드렸는데 경호가 일주에 있고 을류가 월주에 있는 경우는 정관 식신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정관과 식신이 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을류가 일주에 있고 경호가 행운으로 오는 경우에도 정관은 정관이요, 경금이 정관이요, 오화는 식신이지만 오화는 양체의 음용으로 서기 때문에 상관으로 취급해서 상관경관으로 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한 11시간 전에 올렸던 자료입니다. 전 정권에서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의 여성입니다. 여성인데 그분의 남편이 자동차에서 자살해 버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거기서 했는데 상관경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여기에서 상관경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자료를 올렸습니다. 일주는 계유입니다. 그런데 대운이 지금 이분은 58대운에 들어서 묘운이 와 있습니다. 묘유충이 되어서 대단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충이 오거나 상관경관이 오더라도 천간이, 이게 일간이든 다른 천간이든 튼튼할 때는 그렇게 오더라도 파산을 하고 다치고 해도 잘 죽거나 극단적인 상황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우는
오늘 11시간 전에도 올렸습니다만 이 개수가 뿌리가 전혀 없습니다. 일간이. 없는 상태에서 묘유충으로 흔들거려 쳐버리니까 묘와 유가 충을 하면 금공목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묘와 육이 충할 때는 유금도 경우에 따라서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일주가 개유인데 유금이 금생수로 개수에게 그래도 도와주고는 있는데, 뿌리는 개수에게 없지만 도와주고 있는데 쳐버리니까 이 개수가 흔들흔들합니다. 안 그래도 약한 사주, 뿌리가 없는 뜬 사주, 부평초 같은 사주인데 이게 깨지니까 흔들흔들합니다. 이럴 때 바로 2024년 올해 새운이 갑진년, 원래 갑진년입니다. 2월 4일부터 갑진년, 내년 2월 3일까지 갑진년인데 갑진운이 왔습니다. 이것은 원래 운이니까 새운입니다. 갑은 상관이요 진은 정관이라 상관 경관을 해버리게 됩니다. 갑목은 상관 갑목은 개수의 힘을 쭉 빼버리고 정관 진토는 그냥 토가 수를 극해버립니다. 그러니 바로 이분에게 정관이 있다면 이분의 남편은 그냥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됩니다. 이 상관경관에 대해서 일간이 죽어야 하지만, 일간이 치명타를 입지만 상관경관이니까 이 당사자의 남편에게 문제가 있거나 내 직업에 문제가 있거나 나한테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런 상관경관입니다. 그래서 상관경관은 100가지 액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상관경관이 있을 때는 조심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뿌리가 없거나 사주 자체가 허약한 부분은 그것으로서 인생의 거의 마무리 같은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